충남도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된 직원은 세종과 내포를 오가는 통근버스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탑승자들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충남도는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도 강화됩니다. 당진시 산패장 공론화위원회가 위촉됐습니다. 환경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감시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갈등 조정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폐암전 개간을 위해 강제 노역을 했던 서산 개척단 사건 조사가 결정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서산 개척단의 피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충남도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취재기자를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선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충남도가 28일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청사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최초 확진자는 대전에서 세종, 내포 신도시를 오가는 통근버스 1호차의 운전기사입니다. 이 버스는 내포에 있는 도청과 교육청 등 9개 기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모아 이용하는 버스인데요. 확진자 소식에 방역당국이 버스 1호와 2호 탑승자, 운전기사 등 69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도청 직원 A씨와 2호차 운전기사가 추가로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버스 운전석 뒷자리에 주로 앉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탑승자 67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추가 역학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방역당국은 A씨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직원 12명에 대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이들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또 청산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A씨가 근무하는 4층 전 직원과 유증상자, 접촉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사 4층은 임시 폐쇄하고 긴급 소독을 완료했습니다. 청사와 주변 방역도 강화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전 직원의 3분의 1씩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구내 식당과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당분간 폐쇄할 방침입니다. 네, 충남도청 확진자 관련 소식은 추가되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7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1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 확진자 수는 아산과 공주, 서천에서 각 5명, 천안 4명, 그리고 서산과 계룡에서 각 1명씩입니다. 이로써 충남의 전체 누적 확진자는 3,515명으로 늘었습니다. 27일 기준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은 1차 대상자가 43%, 2차 대상자가 20.1%를 기록했습니다. 이상 반응은 모두 1,291건입니다. 이 가운데 사망 사례는 9건, 중증 이상 반응은 1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진시 산패장 공론화위원회 위촉식이 28일 당진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위원으로는 지역 대표와 전문가, 시민단체, 그리고 시의원 등 모두 11명이 위촉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에 대한 감시 방안과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 조정 등에 나서게 됩니다. 위원회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주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과거 주요 인권 침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서산 개척단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서산 개척단 사건을 비롯해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형제복지원 인권 침해 사건 등 328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27일 의결했습니다. 조사는 앞으로 3년 동안 진행됩니다. 서산 개척단 사건은 1960년 초 사회 명랑화 사업의 하나로 서산 지역의 불황인과 고아 등을 집단 이주시켜 폐 염전을 개간하면서 강제 노역과 구타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입니다. 서산시는 이번 조사로 진실이 규명되고 피해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28일 서산시와 태안군이 차례로 성일종 국회의원과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서산시와 태안군이 지역 국회의원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서산시는 군 비행장 민항건설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대산항 인입철도 등 20개의 주요 사업과 해미 순교성지 명소화 추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태안군은 이원 대산간 연륙교 건설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등이 정부 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등에 대한 공조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예산 홍성의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이 차기 당대표 선거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당대표 후보 8명 가운데 5명을 가려내는 예비경선 여론조사 실시 결과 원내 인사로 홍문표, 주호영, 조경태 의원과 원외 인사로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경선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당선자는 다음 달 9일과 10일 본경선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그 언니까지 살해한 죄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범행 당시 피해자들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 1 단독 류창성 판사는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자매 강도살인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뒤 이를 이용해 106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이 같은 혐의가 김 씨에 대한 강도살인 재판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김 씨를 별건으로 고소했습니다. 김 씨는 현재 강도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해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요?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평균을 내보니 535만 8천 원이었습니다. 증상에 따라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 정도인데 사실 수천만 원이 나와도 걱정할 게 없죠. 우리나라는 전액 국가가 이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지난해 5월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유흥업소에 방문해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은 세금이 아니라 자비로 치료를 하게 해달라. 직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4명으로 떨어졌던 확진자가 이태원의 한 클럽을 시작으로 다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산 겁니다. 비슷한 내용의 청원글에 약 10,000명가량이 동의를 했습니다.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이런 청원까지 올라왔을까요? 최근에 가장 상황이 심각한 대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일에 유흥업소 종사자 6명을 시작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확진자는 일주일 사이에 200여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전남 순천과 여수의 상황도 살펴보죠. 이달에만 나이트클럽과 주점 등을 고리로 100명이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 사천에서도 4월 말부터 5월 사이에 62명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보다 앞서 부산은 무려 503명이 유흥업소발 확진자입니다. 치료 비용을 따져보면 지금 거론한 이 사례들만 해도 최소 40억 원이 넘게 쓰인 셈입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정말로 창피하고 생각만 해도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어떤 사고가 나면은 자기 돈으로 그거는 물론이고 자기가 모든 거 보상하고 책임져야 됩니다. 그 이상도 벌을 주고 싶습니다. 네. 자기가 후주의를 해가지고 걸리시면 자기 돈으로 치료를 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비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달 광주에서는 국회의원의 수행 비서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유흥업소에서 모임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는데요. 이 모임에서 나온 확진자 때문에 인근의 초등학교는 등교가 중단되고 학생 등 약 800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이뿐일까요? 경찰이 지난달 5일부터 7주 동안 유흥시설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나 단속을 해봤는데 전국적으로 834건, 4,7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이쯤 되면 유흥업소 확진자는 세금도 아깝다는 말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내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방역 수칙까지 어겨가면서 술을 마시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약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LG엘로비전 충남방송이 충남 서북부 지역의 기초단체장 선거를 전망해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는데요. 네, 기획보도 첫 순서로 홍성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들과 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살펴봅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홍성군은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7차례 치러진 군수선거에서 단 한 번 무소속 당선 사례를 제외하고 모두 보수 정당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선 전국적인 더불어민주당 돌풍에도 불구하고 홍성에선 당시 자유한국당 김석환 군수가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김석환 군수의 연임 제안으로 선거를 1년 앞두고 벌써부터 10명 안팎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충남방송 취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선 오백은 전 충남도의원과 정만철 청운대 교수, 조성미 풀무생협 이사장과 조승만 충남도의원, 최선경 전 홍성군 의원이 출마 의사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상근 전 홍성군의회 의장과 이용록 전 홍성군 부군수, 이종화 충남도의원과 최연병 전 홍성군수, 한기권 전 홍성군의회 의장이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도전자들이 넘쳐나고 있어 당내 공천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당 공천 자체가 아마 당선하고 직결되는 그런 상황은 똑같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슈를 뭘 가지고 나오느냐 그런 부분들이 내포 신도시에는 영향이 클 것 같아요. 내포 신도시 젊은 세대들은 아무래도 정책적인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기성세대들 특히 장년층이나 노년층에서는 인물 중심으로 가게 되거든요. 내년 선거에서도 홍성 지역 최대 현안은 내포 신도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남이 혁신도시에 지정되면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해졌고 최근엔 서해선 복선 전철을 KTX와 연결해 서울로 직결하는 안이 국가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홍성군의 수건인 시 전환과 신청사 건립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인물로 군수가 바뀌게 되는 홍성군. 내년 선거에서도 보수 강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진보 진영이 새롭게 집권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홍성군은 군수가 3선 연임이 끝나면서 출마 예정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당진시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당진시는 현 시장이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10명 안팎의 후보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과 지역 주요 현안 살펴봤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보궐선거를 포함해 당진 지역 단체장 선거는 모두 8차례 치러졌습니다. 이 가운데 진보정당 후보와 보수정당 후보가 각각 4차례 당선됐습니다. 최근 선거에서는 진보 진영이 강세를 이어왔습니다. 시승격 이후 치러진 2번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홍장 당진시장이 재선을 했고 가장 최근 치러진 2020년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김홍장 당진시장은 3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깜짝 선언했습니다. 지난 3월 개인 SNS를 통해 당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시장으로서 새롭게 정리해야 할 때가 왔다고 밝힌 겁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당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분이 좀 지역을 책임지고 일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현 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지역에서는 물밑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만 10명 안팎입니다. 충남방송이 본인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익재 전 충남개발공사 사장과 김기재 당진시의원,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과 맹붕재 충남도 정책특별보좌관, 그리고 이계양 충남도의원과 한광희 민족문제연구소 당진시 지회장, 홍기우 충남도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성환 전 당진시 경제산업국장과 정성래 전 오세훈 서울시장 조직총괄 부본부장, 최창용 당진시의회의장이 출마 의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이종현 전 충남도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지역 최대 현안으로는 환경 문제가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진은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위라는 오명과 산업 폐기물 처리장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경기도에 빼앗긴 당진 평택강 후속 대책과 기업 유치, 정체된 인구 증가 등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여부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네, 이어서 태안군 알아보겠습니다. 태안군은 후보 9명 정도가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유권자 표심이 재선 군수를 선택할지 아니면 새 인물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지난 태안군수 선거에서 처음으로 진보정당의 손을 들어줬던 민심.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태안은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 속합니다. 8차례 치러진 선거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6차례 이겼습니다. 무소속 후보와 진보정당 후보는 각각 1차례 당선됐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여당이 연달아 승리할지 아니면 야당이 반격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 태안은 일부 출마 예정자들이 벌써부터 지역 행사장을 도는 등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는 9명 정도. 충남방송이 이들에게 출마 의사를 물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선 가세로 현 태안군수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홍재표 충남도 의원과 강철민 전 충남도 의원, 최기중 서산축협 조합장은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한상기 전 태안군수와 김세호 신성대 교수가 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고 김진권 전 태안군 의원과 윤희신 전 성일종 국회의원 보좌관이 출마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무소속인 이수연 전 태안군 부군수도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현직 군수가 당선돼 재선 군수가 탄생할지 새로운 인물이 초선 군수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선거 최대 현안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태안은 기업도시 추진과 안면도 개발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화력발전소도 조기 폐쇄를 앞두고 있어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 교통망 확충과 관광 활성화, 인구 유입 등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느냐가 선거 기간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서산시가 천수만 철새 도래지의 먹이 공급을 통한 철새 서식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시는 천수만 내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휴경지에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대신 볏짚과 벼를 논바닥에 그대로 두게 하는 철새 먹이 공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5천만 원을 들여 부성면 마룡리와 간월돌이 5곳 10헥타르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사업 대상자에게는 보전금으로 1헥타르당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시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벼 70톤과 볏짚 60톤을 철새 먹이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오는 29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홍주 종합경기장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직거래 장터에는 30여 농가와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며 채소류와 축산물, 수산물을 비롯한 60여 품목이 판매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소비자들은 차량에 탑승한 채로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